뭐냐 왜 그거 있잖아요. 왜 좀 성적 낮은 애들이 대피처럼 가는데 고등학교 대피처럼 가는데 어디지? 어디지? 뭐 말하는 거지? 저기 고등학교요. 경화 2기 같은데. 특성화. 특성화에서 거기 좀 세부 쪽에 한대가지고 거기 갈까 말까 했는데 갈 걸 그랬다. 특성화는 또 장단점이 확실하지. 그래. 그래서 일단 본인이 원하는 진로가 있다면 대부분의 대학은 비슷하니까 한 3개 보면 될 거야. 그냥 목표로 하는 대학은 아니어도 그냥 한 이쯤 생각하는 거? 3개 대학 정도 보시려고 보면 필요한 게 있는데 나도 그럼 나야 거 알아봐야 되네. 네? 통계 쪽으로 가고 싶다고? 네. 그때 알아볼게. 근데 내가 볼 때는 학통으로 가면 될 것 같아. 근데 복수 전공도 그거 있어야 복수 전공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대학 가서 하는 거랑 상관없을 것 같은데. 대학에 처음에 이제 한 과목으로 이제 전공을 들어가서 이제 1학기 동안 다니고 나서 복수 전공을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상관없고 대신 복수 전공을 하려면은 최대 4과목까지 볼 수 있어요. 할 거야 내일을? 난 2개월 했다고 포기했는데 하기에도 벅찼어. 아니 수학교과 과제가 너무 많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교수님들은 다 자기 과제가 있는 줄 알지. 씨. 하소연을 한번 하고 자 이러면서 힘들었다. 자 이러면서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유리식을 조금 복습 한번 해야겠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리식을 배웠는데 이때 나연이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유리식은 이제 유리수의 개념에서 따온 거고 우리 유리수라고 하면은 분수를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였던 것처럼 유리식은 그러면 분수를 나타낼 수 있는 식이에요. 분수가 가능한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배웠던 1차식, 2차식, 3차식처럼 이제 다항식이라고 하죠. 2x 플러스 1 3x 제곱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1차, 2차식 뭐 3차, 4차까지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다항식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이미 배웠지만 이 친구에 더불어서 우리가 분수가 가능하다면 사실 얘네들은 분모에 1이 있으니까 조금 넓게 바라보면 분자에 x가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모에 x가 있는 아이들도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이런 거라던가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분모에 x가 들어가 있어도 어쨌든 분수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친구도 유리식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분모에는 x가 없는 아이들은 다항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분모에 x가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디테일하게는 분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 다항식과 분수식을 모두 합쳐서 우리는 이거를 유리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야. 유리함수도 우리가 다항식에서 따온 다항함수라는 아이들이 있는데 다항함수니까 사실 이것도 포함이고 그리고 2차식 넣은 이런 거 이런 아이들도 포함이겠죠?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1차 함수, 2차 함수, 즉 통틀어서 다항함수라고 배웠는데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은 분모에다가 1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분수 형태가 가능하죠. 근데 분수 형태가 가능한 유리식으로 만든 함수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친구들을 유리함수라고도 불러요. 근데 방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분모에 x가 들어있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반비례에 관한 아이 이 친구도 있고 그 나중에 분모에 좀 완전 희망찬란한 게 막 들어가긴 할 텐데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분모에 x가 있으니까 분수식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친구는 분수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다항식으로 만든 함수여서 다항함수. 그리고 이 친구는 분수식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분수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당연히 유리식이 다항식과 분수식을 합쳐서 유리식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항함수랑 분수함수를 통틀어서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각자 이름이 2개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항함수이자 유리함수, 여기 있는 애들은 분수함수이자 유리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2개가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게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함수에서 이제 중요하게 따지는 거는 정의역이야. 즉 내가 x에다가 어떤 아이들을 넣을 수 있어? 인 건데 대부분의 함수는 실수 전체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분수의 경우에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분모가 0인 거는 희은 아니에요. 0분의 1이에요. 0분의 1인데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숫자가 정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모가 0이 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유리함수는 정의역, 즉 x에다가
여기다가 뭘 넣을 수 있냐면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아이들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지금 분모가 0이 되려면 x가 0이어야 돼. 근데 x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면 알지? 정의역은 우리 집합으로 써. 그래서 x는 0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역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얘는 분모가 0이 되려면 x가 마침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0이 되니까 정의역은 되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안 되겠다가 돼서 이렇게 정의역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그러면 거. 치역은요? 치역은 0이면 안 돼요? 그렇지. 근데 치역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우리 그래프를 통해서 왜 얘가 0이 될 수 없는가를 같이 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유리함수의 패트에서는 유리함수니까 선생님 그럼 유리함수면 다항함수 다시 보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유리함수는 이미 배웠어. 유리함수는 이미 다항함수는 배웠기 때문에 걔는 패스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아이들은 분수함수입니다. 근데 분수함수이지만 사실 분수함수라는 호칭을 수학에서는 잘 안 써.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유리함수라고 하지만 이 친구를 보겠다. 즉 분모의 x가 있는 아이들을 보겠다라고 얘가 명시를 해놨죠. 저런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떠올려 보려고 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반비례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 친구를 한번 상기시켜보자. 자, 일단은 정의역이랑 치역은 모두 0이 아닌 실수이다 라고 했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선생님 그쵸, 정의역은 방금 했으니까 정의역은 분모가 x가 되면 안 된댔어. 근데 지금 분모가 x니까 x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치역은 왜 0이 될 수가 없냐면 지울게요 얘는. 자, 이 친구가 0이 되려면 분수가 0이 되는 방법은 분자가 0이 돼야 돼. 근데 분자가 0이어야 하는데 애초에 여기가 0이었으면 얘는 분수함수가 아니라 상수함수야. y는 0이 아니야. 상수함수죠.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k가 0이 아닐 때를 보겠다라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0이 아닌 어떤 숫자예요. 그 말은 즉슨 분자가 0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0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분자가 0이 되지 못하니까 치역도 즉 y값도 0이 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얘는 치역도 y가 0이 아니다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런 느낌입니다. 다시 우리 분수는 분모는 0이 될 수 없어. 근데 얘가 분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분자가 0이어야 되는데 얘는 분자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전체 값도 0이 될 수가 없는 거다까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비례 그래프는 모양이 두 가지인데 이렇게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에 있는 경우가 있고 제4사분면과 제2사분면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구분하는 아이는 분자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유리함수를 저 친구를 보면 y는 x분의 k에서 이거를 구분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k입니다. 이 k라는 아이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이 친구가 만약에 양수면 얘가 양수일 때 같이 양수, 얘가 음수일 때 같이 음수가 돼요. 그 말은 즉슨 x가 양수일 때 양수라는 건 제1사분면에 있어야 하고 여기서 x가 음수일 때 같이 음수가 된다는 건 제3사분면이죠. 마마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가 양수가 되면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에 존재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k의 부호, 즉 분자의 부호에 따라서 1,4에 있거나 아니면 2,4에 있거나 로 갈리게 돼요. 양수일 때 1, 3, 음수일 때 2, 4 이렇게 기억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얘를 대칭시켜주는 아이가 있는데 얘를 지울게요. 이런 유리함수가 있었어. 점근선 표시를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근선이 존재하게 되는데 x가 0이 될 수 없고 y가 0이 될 수 없어서 x축과 y축이 점근선이 됐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대칭이 되는데 뭐에 대칭이 되냐면 첫 번째는 y는 x. 즉 이렇게 주어져 있는 유리함수가 내가 y는 x를 그리면 대칭입니다. 그죠? 얘가 정확하게 이렇게 돼서 이걸 뒤집으면은 데칼코마니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근데 마찬가지로 얘뿐만이 아니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만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약간 그 농구공에 있는 것처럼 나오게 되죠? 그래서 완전 대칭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유리함수의 기본 형태가 분수함수의 기본 형태가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점근선. 점근선은 당연히 x도 0이 될 수 없고 y도 0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점근선도 얘가 성립할 수
없는 순간이 점근선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성립할 수 없는 건 x가 0일 때랑 y가 0일 때라서 얘네 두 개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돼요. 근데 우리는 x가 0이 되는 것을 y축이라고 하기로 했고 y가 0인 것들을 x축이라고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x축, y축이 점근선일 거다 라는 것도 캐치할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거를 저 여기다가 정리하는 중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절대값을 수익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이거는 내가 두 개를 그려볼게요. 저거는 역함수가 없어요. 뭐가? 뭐가? 저거는 역함수가 없어요. 유리함수? 네. 역함수 있어요. 일단 구할 건데. 자, 역함수도 유리함수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x분의 1을 의미하는 거는 x가 1일 때 1이야. 그래서 x가 1일 때 1이고 그리고 x에다가 2를 넣으면 2분의 1이거든요. 좀 더 크게 그려야겠다 그러면. 때 1이에요. 그리고 얘가 2가 들어가면 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지나는 유리함수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지? 자, 근데 내가 여기서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얘가 2를 지나가야 돼. 그럼 2를 지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그려지게 되는 거는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 2를 넣어야 1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요. 이거 두 개 연결하면 이런 느낌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 있는 숫자가 크니까 점점 더 멀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일 때는 여기 있었는데 2일 때는 여기에 있고, 그럼 3이었다면 좀 더 위에를 지났을 테니까 아마 뭐 이런 느낌으로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런 느낌으로 봐서 얘가 점점 원점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양수를 성립하는 게 아니라 숫자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멀어지는 거라서 절대값을 씌운 게 커질수록 마치 우리 이차함수랑 똑같지. 여기에 있는 것도 이렇게 있을 때 이 친구가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폭이 좁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처럼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좁아진다 넓어진다의 개념이 아니라 원점에서 가깝냐 뭐냐를 물어보는 거다 정도 알아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유리함수의 기본 내용이고 평행이동을 하지 않은 유리함수의 기본적인 부분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추가 질문 괜찮지? 응, 던질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 한 걸 그려야 될 거 아니야. 평행이동은 이차함수랑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미 뭐 고등수학 3에서 했으니까 지금 수진부 선생님이 데리고 있는 중3이 공통수학 1, 2 하고 있는데 공통수학 1이랑 공통수학 2인데 중3인데 이제 고1 2학기 걸 하고 있는 거야. 공통수학 2를 하고 있는데 그 1학기 때 있던 것 중에 적합학년부터 수학 공통수학 1이 고등수학 3이랑 똑같고 2가 하랑 똑같아.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었어. 1학기 때 있던 것 중에 여기에서부터 뭐 원의 방정식이랑 그게 벌써 나왔어요? 직방이랑 이게 교재는 다 나왔지. 교재는 나왔지. 공통수학 1, 2. 나도 저기 다 꽂혀있어. 나와 있는데 이거랑 그 이동하는 거 있지. 이거? 평행이동 평행이동. 응. 이거 싹 다 2학기로 밀렸어. 이 시험 번 1학기 때 있던 거. 1학기 때 있던 것도 얘가 밀리고 대신에 그러면 고등수학 3이 이렇게 있었다고 썼을 때 얘네가 빠지고 뭐가 들어갔냐면 행렬이라는 게 들어갔는데 여기는 안 배워요. 저번에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행렬이 추가가 되고 끝났어. 그 얘네가 2학기로 밀리고 그 얘네들은 이거 끝나야 집합 명제를 배워. 선생님 근데 그러면요. 얘는 저거 4개 빠진 대신에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근데 고등수학 상위 내용이 원체 많잖아. 내용이 원체 많아서 지금 소연이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고등수학 상을 다 끝내지 못하고 2학기로 밀렸어. 이거 방지가 될걸? 원래 이게 넘어가가지고 진도 뭐 후다닥 나가고 얘들아 이 수분의 공식이다 외워라. 우리 학교는 진도를 뭐 어떻게 나가는 거야? 지금까지 다 끝난 적 없는데 이래저래겠네. 보통 마지막 단어 하나는 2학기를 밀렸었어. 지금까지 태정고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번에 수학쌤이 선생님들이 이번에 수학쌤 무슨 프린트 가지고 자 후다닥 풀었지? 그래서 다음 걸로 넘어가자 이러셨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이런 밸런스가 좀 안 맞아서 고등수학 3을 우리 개념을 다 써봤잖아. 하이 위에 다 3은 막 하는 이만한데 3은
이때만 하잖아. 두껍잖아. 근데 그게 좀 밸런스가 맞겠지. 실제로 맞아. 공통수학 1, 2. 이거 끝 안 돼? 잠깐만. 하고 수영을 졸업하면 끝나. 우리 이거 하고 토요일에 무리함수 나가고 다음 주에 수요일 졸업 나가면 끝나. 개념물이 끝나 그냥. 우리 그냥 문제만 주관서 풀면 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고등수학 하나 끝나고 내신 대비 안 할 때 2학년 걸 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1학년 거를 한 번 더 돌리고 싶은지. 2학년 거야. 천천히 2학년 거 나가니까 그치? 나가다가 내신 대비 때 다시 1학년 거 고등수학 하고. 왜냐면 그냥 고등수학 4학년에는 반복할수록 도움이 되는데 고등수학 하나 뭐 도움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지만 엄청 세네 번씩 돌릴 필요는 없어. 내신 대비 때 어차피 새롭게 내가도 돌려. 그렇게까지 어려워 보이진 않아. 이거 되게 플래그 같은데. 이러다가 애들 큰 거 다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어려워 보이진 않네. 이러다 큰 거 다치는 거 아니야? 자, 그럴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말 못 끝내겠어요. 멈춰. 거기까지 말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유리함수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내는데 우리 2차 함수 때도 한번 당했지만 2차 함수는 우리가 일반형이 있고 표준형이 있어요. 여기서 일반형과 표준형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2차 함수는 그러면 이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함수 표준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포함된 거를 배운 게 있죠.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는데 그럼 여기서 표준형이라고 하면 이 친구는 그 약간 기하적으로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를 그리기에 수월한 아이들은 표준형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려면 우리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꼭지점 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y 절표만 알면 바로 완성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꼭지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꼭지점은 일반형에 비해서 표준형을 봤을 때 구하기가 수월하고 그럼 그래프를 그리기 수월한 거는 아래에 있는 표준형이죠. 그지? 이 표준형인 아이가 그래프를 그리기에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에 있는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요거 떼면 중학교 2학년 때 중3 때 2차 함수를 배워. 중3 때 배우기는 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2차식을 배우거든? 그래가지고 2차식끼리 덧셈하고 뺄셈하고 이러는 건 2학년이 해. 그래서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2차식의 개념, 즉 이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거를 먼저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집어넣어서 완성한 함수를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딱 봐도 2차식, 딱 봐도 2차 함수인 게 티가 나는 것들이죠? 그게 일반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반형인데 유리함수도 우리가 표준형과 일반형이 존재하더라.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게 표준형입니다. 자, 우리 표준형으로 나와 있는 요 2차 함수래, 죄송해요. 유리함수는, 이거 2차 함수 얘기하다가 저거 얘기해가지고 유리함수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원래 y는 x분의 k라는 애가 있었어. 근데 k라고 우리 숫자로 할까? 여기에 1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 친구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을 하면 우리 2차 함수 때 이동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동해 주시면 돼요. 그럼 y는 x한테서 x축으로 p만큼 이동하면 x는 부호를 반대로 붙여. 그래서 x축으로 p만큼 이동했으면 이 옆에는 마이너스 p가 달라붙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y축으로 이동한 것도 마찬가지야. y축으로 이동한 것도 q만큼 이동했으면 y 옆에 마이너스 q를 붙어야 돼. 근데 넘기니까 플러스 q로 바뀐다 라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의 표준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당연히 분자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 하에서. 자, 그렇다면 얘가 이동하는 순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텐데 자, 그래서 우리가 유리함수가 있었어. 그럼 저 친구는 이제 1,1을 지나는 뭐 이런 유리함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왜 이렇게 그리고 못 그리지? 대충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삐뚤어지네. 이렇게 있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얘가 이동을 해. 그럼 우리가 지금 이동을 어떻게 했냐면, x축으로 q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이게 이동이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편해. 제일 먼저 이동하는 건 점근선이야. 지금 여기서 점근선이 어디 있냐면 원래 x축이랑 y축이 있었어. 근데 얘가 자 x축으로 q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제일 먼저 들은 건 점근선이야. 점근선이 먼저 이동을 해. 그래서 얘가 점근선 이 십자가 있죠. 이 십자가 그대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진짜 그냥 그대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먼저 이렇게 이동을 했어. 얘가 이렇게 이동하고 q만큼 x축으로 p만큼 이렇게 이동하고 y축으로 q만큼 이동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점근선이 이동을 한 거야. 이 십자가가 그대로
이 십자가 그대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지. 자, 근데 이렇게 이동하니까 유리함수 입장에서 이 유리함수가 자기는 정근선에 딱 맞게 끼어 있었어. 그지? 안 닿게 딱 끼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뭐야? 정근선 어디 갔어? 하고 정근선 보니까 여기 와 있네? 그래서 유리함수도 같이 이동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유리함수도 같이 야, 너 왜 이동했어? 하면서 이 유리함수 같이 이렇게 이동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점근선을 이동시키면 유리함수도 같이 이동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면 점근선이 원래 뭐였냐면 원래 점근선은 그러면 x는 0이랑 y는 0이었지. 그지? 이 두 개의 점근선이 있었는데 방금 내가 어떻게 했어? 점근선이 이동을 했어. 어떻게 이동했냐면 x축으로 p만큼 이동을 했어. 그렇다면 원래 x는 0이었던 점근선이 이동을 했는데 x축으로 p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점근선이 x는 p로 바뀐 거예요. 요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y축으로 q만큼 이동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원래 y는 0이라는 점근선이 있었는데 평행이동을 하고 나니까 이 친구가 y는 q로 평행이동을 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점근선이 바뀌었어요. 원래 얘가 평행이동을 하기 전에는 x는 0과 y는 0이라는 두 개의 점근선이 있었는데 얘가 바뀐 거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서 x는 p, y는 q로 점근선이 바뀌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점근선은 십자가 모양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점근선은 무조건 교점이 한 개 존재하게 되는데 그게 이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 방금 전에 우리가 x는 p라고 그랬잖아. 이 친구는 y는 q라고 그랬잖아. 그렇다면 이 둘의 교점은 당연히 p, q가 되겠죠. x가 p고 y가 q인 애가 만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근선의 교점이 p, q가 되는데요. 원래는 얘가 아까 전에 원점 대칭이었어. 유리함수가 원래 요렇게 있으면 이 친구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점대칭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 점 있죠? 이 점은 사실 이 원점이라고 우리가 쓰긴 하지만 이 친구는 사실 아까 전부터 점근선의 교점이었어요. 점근선이 x는 0이랑 y는 0이었거든.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이었는데 점근선과 함께 점근선의 교점도 같이 이동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p, q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의역축을 안 들어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정의역이랑 치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을 때 괜찮니?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정의역은 뭐라 했냐면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돼. 근데 분모가 x가 아니라 x-p네? 그렇다면 x-p가 0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x는 -p가 2형이 돼서 p가 되면 안 되겠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역은 x는 p가 아니다라고 완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없어. 이게 없다고 했을 때 여기서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분수는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어야 돼. 근데 지금 이거 이미 분자가 0이 아니야. 그렇다는 것은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친구가 상황이 0 더하기 q라는 상황은 존재할 수가 없겠네. 그럼 0 더하기 q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건 이 친구는 절대로 q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y는 절대로 q가 될 수가 없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원래 0이 될 수 없었는데 이동을 해가지고 q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유리함수 아까 전에 처음에 이거 이동하기 전에 거 얘를 대칭시켜주는 직선이 있다 그랬어. 대칭시켜주는 직선이 처음에 하나는 y는 x.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y는 x를 그리면 얘를 기준으로 지금 제가 그린 하얀 색깔 유리함수와 대칭이죠. 그죠? 근데 원래 대칭인데 얘가 이동을 했잖아. 그럼 이동하면서 직선도 같이 이동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 있는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는 원래 뭐였냐면 y는 x였는데요. y는 x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한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였냐면 원래 y는 -x라는 i였는데 평행 이동하면서 같이 이동한 거다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얘가 y는 x랑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었는데 같이 이동하는구나. 그럼 결국은 이동하는 게 안 하는 게 없어. 싹 다 이동하는 거야.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하면 점근선도 함수도 대칭으로 만드는 대칭축도 다 함께 이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 대칭 이동하게 되는 게 다 P랑 Q만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 어떻게 구해? 이동 어떻게 하는지 알면 돼. 내가 X축으로 이만큼 이동을 하고 점근선이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일단 그거는 필요하잖아요. 그래프.
기본 축은? 그래프의 기본 축? 얘만 하는 거야? 헷갈려. 얘? 그러면은 아니에요. 축 역할을 정근선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차함수도 마찬가지 이제 그릴 때 여기서 얘가 축이긴 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근데 이제 이 유리함수에서 정근선이 처음 나오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 처음 나오는데 무리함수는 제일 정근선이 없어. 무리함수는 정근선이 없고 정근선이 나오는 게 이 유리함수를 시작으로 2학년 거 나오게 되면 수현이 세장 막 보고 오지 않았나? 근데 지수만 보고 왔지. 지수. 그치? 정말 지수만 딱 한 번 하고 온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거 토대로 지수 함수라는 거를 배우고, 그럼 이제 내가 그때 얘기했지만, 이때 함수 때,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가 더 이상 안 작아져서 정근선이 있다라고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수 함수가 정근선이 있고, 나중에 이거 업그레이드 버전의 로그 함수라는 멋쟁이가 하나 나와. 쓰면 좀 멋있어. 우와, 많이 보는 그거다. 뭔가 멋있어졌어. 그치? 이거 멋있어졌는데, 약간 이런 멋진 친구가 나오는데, 그래프는 안 맞죠. 어쨌든, 이런 애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얘를 시작으로 정근선이 계속해서 나와. 근데 이렇게 정근선이 있는 그래프들은 그래프 그리는 순서가 무조건 정근선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줘. 그렇게 그리거든. 그래서 유리함수 마찬가지로 그래프 그리라는 문제가 나오거나 나중에 수행평가 때 유리함수 그래프 그려서 뭔가를 찾게끔 만드는 수행평가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유리함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이 식을 보고 얘가 x축으로 p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q만큼 이동을 했구나. 그러면 얘는 유리함수를 그리기 전에 일단 정근선이 x가 p인 순간이랑 y가 q인 순간이랑 두 군데의 정근선이 있었을 거다를 1차로 파악을 해야 돼요. 이따 뒤에서 할 거지만 두 번째로 파악하는 것은 여기서 얘 부호를 봐. 근데 이거 양수네? 양수니까 그래프가 1, 3이 있었겠다. 그 말은 즉슨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에 그래프가 있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렇게 그려나가요. 근데 주의할 것은 하나는 그래프 그릴 때 무조건 y절편 따지기. 그래서 y축과의 교점을 알기 위해서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y가 얼마인지 파악을 해서 y절편은 꼭 정확하게 찍어줄 겁니다. 이따 뒤에서 연습을 할 거예요. 요거 연습을 먼저 하고 나서 가고 싶지만 여기까지는 저희가 꼭 해야 하거든요. 한 개 꼭 나가야 돼. 이제 아이가 아프면 안 돼. 내가 기침하니까 또 이 전 시간에 그 초5도 생각나네. 기침은 저 사시다 쳐요. 초5가 기침을 하는 게 약간 그 있잖아. 기침할 때 일부러 약간 얘기가 되는데 막 이렇게 기침하는 거 있죠. 약간 정말 자기는 목이 굉장히 아프다. 이걸 티내면서 기침하는 거고. 가끔 가리키면 그렇긴 해요. 근데 오죽하면 거기서 웩 소리도 내.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같이 수업 듣는 애들을 불쾌하잖아. 수업 듣는데 갑자기 자기는 집에서 수업 들으러 왔어. 집에서 수업 들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그 초5 애가 웩 막 이러고 있으면 솔직히 듣다가 이렇게 하게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같이 서두는 여자애가 좀 많이 안 좋아하는. 진짜 토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나영이는 진짜 약과야. 나는 약과야. 이 친구는 진짜 1분간에서 한 번씩 해. 어쩌다 한 번씩 나오잖아. 좀 그건 괜찮은데 근데 한 수업하다가 예를 들어서 잠깐 소인수분해 해야 되는 얘들아. 소인수분해 같이 해보자. 왜? 근데 잠깐 이거 뭐라 할 수 있어? 이로 할 수 있지? 이로 하는 거 얼마 나와? 왜? 이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을 해가지고 한 번 끝나고 갔어. 근데 갑자기 열받는 거는 그러고 나서 수업 끝나니까 갑자기 기침을 이렇게 기침하는 거야. 그러면 잠깐만 너 그렇게 기침할 줄 알면서 지금까지 우액한 거야? 그러니까 아니 우액할 땐 진짜로 우액할 만해서 했다 라고 하는데 납득이 되지 않았어. 제가 원래는 여름 감기를 매년 걸리고 있어요. 전 매년마다 걔보다 못한 인간은 되는 거예요. 그 초5도 마찬가지네. 그 초5도 지금 매년 4학년 때부터 계속 걔가 지금 여름마다 감기 걸리고. 근데 걔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감기에 근데 겨울은요 밖이 추워서 걸리고요. 여름은요 아니 실내가 추워서. 맞아. 오케이. 강도를 올리자. 3도 올렸어요. 여름에 반팔티 원툴로 다녀서. 맞아. 내가 항상 옷이 얇긴 해. 겉옷 좀 챙겨! 이거는 방금 필라테스 하고 와서 그래. 너 대체 이강희실에서 어떻게 습관 들었냐? 이강희실에 수진부 원장님의 여파로 엄청 좋은데? 소연이 거기서 이제 견뎌냈지. 그래서 한 번 쌤한테 담요 빌렸잖아요. 나? 그니까. 그래서 수진부 원장님이 수업하면은 이제 애들이 여름인데도 겉옷을 후드집을 하나씩 입고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더워? 이랬더니 이강희실에서 견디려면 이거 입어야 돼요? 이러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 이러고 말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이 다 여름인데도 후드작업을 다 입고 수업을 들었다는. 그래서 애들이 다 원옷을 입고 있었구나. 적응한 아이들인 거지. 저도 적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졸업한 애가 있는데 걔는 이제 나랑 이제 가끔 졸업했으니까 가끔 찾아와서 이제 수진쌤 어디 계세요? 해서 이강희 씨인데 수업이 아직 안 끝났을 거야? 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독재에서 얘기하다가 어떤 애가 저 겉도 입고 지나가 여름인데 그러면은 이제 수진쌤 해줘. 그리고 맞추고 수진쌤이 아닌가 보다. 옷이 너무 얇다.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그랬었어. 실화입니다 이거는. 그랬었다. 자 일단은 그럼 우리가 이차 함수도 일반형이 있으면은 그거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걸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있을 텐데 자 그럼 유리함수는 표준형이 어떻게 생겼다고 했냐면 x축으로 p만큼 이동을 하고 y축으로 q만큼 이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숫자로 일단 보여줘야 할 테지만 우리가 일반형은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지금 더하기 q가 쪼개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나와 있고요. 얘네 둘을 통분해서 합친 모양이 일반형이에요.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거 똑같이 쓰자면 분모도 x에 대한 1차식, 분자도 x에 대한 1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 x축으로 얼마를 이동한 건지 y축으로 얼마를 이동한 건지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바꿔볼 건데 예를 들어서 바꾸는 방법은 그 밑에 있는 예시를 그대로 들을 거거든요. 이 친구를 우리가 바꿔볼 거야. 자, 근데 이거 바꾸는 거는 이제 나는 영상 보고 오면 돼. 이제 유리식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이거를 쪼개는 거를 연습을 할 건데. 할 줄 알아요.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기억나? 배웠어요. 근데 너 그 기억 안 하게 돼. 우리 2x 플러스 4를 x-2로 나누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처음에 잘 안 되면 연습하지만 우린 이거 안 쓸 거라서 그냥 한 번만 보여주면 원래 우리가 이걸 나누면 x와 2x에 2번 들어가고 그럼 이건 2 곱하면 2x 마이너스 4.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 둘이 빼면은 8이 남으니까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바꾸게 되냐면 이 2x 플러스 4라는 애를 얘네 둘이 곱하고 얘를 더한 걸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x-2분의 2랑 x-2를 곱한 거에 플러스 8을 달아주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나눴으면 그럼 매번 하느냐? 그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어차피 이걸 만들면 약분의 개념이 들어가. 약분의 개념이 들어가니까 그냥 여기서 x-2를 만들어라. 근데 약분해야 되니까 분자에는 x-2가 있었을 거다까지 먼저 만들라고 했었죠. 자, 근데 우리가 x의 개수가 2이기 때문에 여기도 2가 달려 있었을 거야. 근데 지금까지 내가 필요한 걸 만들고 나니까 2x-4네. 근데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거는 플러스 4이기 때문에 얘를 플러스 4로 돌려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플러스 8을 붙여준다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연습해가지고 표준형으로 바꾸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합성 모양으로 쪼개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땐 약분이 되면서 2만 남아요. 2. 근데 이렇게 하면 약분이 되지 않아서 x-2분의 8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는 2를 뒤로 보내주시면 돼요. 선생님 이렇게. 그러면요 저거는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높을 때는 뭐 쓰는 거예요? 유리함수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분모도 1차, 분자도 1차인 것만 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룰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 나중에 우리 무조건 안 하잖아. 패스. 무조건 안 할 거니까 패스. 얘는 하잖아요? 얘는 하잖아요. 소연이 무조건 안 할 거 아니야? 안 해. 세무얘기학과 안 해도 돼. 우리 오빠 문과인데 세무얘기학과였어. 문과야, 문과. 그래서 그치, 그런 것도 애매하긴 해. 뭔가 계산이 들어가니까 이과 아닐까? 이렇게 되는데 문과더라고. 어쨌든 그런 느낌이라서 미적분이 아닌 이상은 이거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1차식이랑 1차식 있는 것까지밖에 안 나올 거다 정도. 그래서 우리가 요거 바꿀 줄만 알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꾸고 나니까 이제 그래프 그려줄 수 있겠다. 근데 그래프 그려주려면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점근선의 그래프를 먼저 표현을 하자. 근데 점근선은 우리가 분모가 0이 되는 x가 일단 점근선 하나야. 근데 그게 x가 2네. 그럼 x가 2가 되는 곳에다가 점근선을 이렇게 그려주게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y는 원래 y는 0이었는데 여기서 얘가 플러스 2만큼 이동을 했다는 것은 y는 2일 때가 점근선이겠다. 그럼 y가 2가 되는 시점에다가도 점근선을 그려요. 자, 점근선 다 그렸다. 그럼 이제 우리 파악해야 되는 거는 이 친구. 근데 이 친구가 플러스니까 1, 3, 4분면에 있었던 i열표라서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에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위에다가 그래프를 대충 그리는데 점근선에 안 닿게만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심한 아이들은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내 학생들이었는데 이렇게 그리는 거야. 계속 유리함수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아니 근데 옆에 이게 가까워지는 애 점점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근데 야 무슨 나이키냐 이렇게 그리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어. 근데 걔가 아니 나이키는 이렇게 안 생겼죠 언니. 나이키는 이렇게 그리더라고. 그 남자애가. 그래서 이렇게 그리지 말라고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근데 그 이후로 자기가 연습을 했는데 저 삐뚤삐뚤해지니까 좀 불편하더래. 속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리겠다 했는데 수행평가 때만 연습해라 했는데 수행평가 때는 좀 잘 그려서 그래도 세부가 잘 그렸는데 그 이후로 그냥 그런 그래프가 생겼으니까 답은 2번 막 이런 식으로 샀더라고. 그래서 그러니 갑자기 생각이 나네. 얘가 또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는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Y축과의 교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X에 0을 넣어봐야 돼요. 0 넣을 때는 여기다가 넣으시는 게 편할 수 있어요. 여기 0 넣으면 사라지니까. 0을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그럼 얘가 0, 마이너스 2를 지나야 하니까 여기를 지나갈 수 있게끔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프가 굉장히 뚱뚱한 아이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뚱뚱한, 그러니까 여기서 좀 많이 떨어진 그런 아이였다. 근데 보통 나중에 촘촘하게 이런 것도 나와서 이렇게 엄청 얄쌍하게 생긴 애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많이 이렇게 좀 볼록한 그런 아이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유리함수의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저거는 x분의 k에서 k가 2분의 1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아, 이 가까운 거 말하는 거지? 네. 이런 것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2x-2가 좀 불편한데 이거 1로 바꿀게요. 약분되니까 이거 1로 바꿔서 있다고 치면 자, 그 방법대로라면 이거랑 똑같은 게 분자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얘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 x인걸?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얘가 여기 앞에 2분의 1이 곱해진 게 필요하겠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2분의 1이 곱해진 게 필요하니까 그럼 내가 이제 분배를 해봤을 때 x-2분의 1이야. 근데 나는 여기서 플러스 1로 될 수 있어야 돼. 플러스 1이 되려면 플러스 2분의 3이 필요하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 2분의 3을 달아요. 이렇게 그냥 쪼개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2가 분모랑 만나니까 결국은 4x-2분의 3이 되고 얘네 둘이 만나면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복잡하게 생긴 건데 이것도 나와요. 이거는 빈도가 한 5%? 한 진짜 20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문제다. 이 정도? 근데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는 딱히 내가 도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방금 수업 때 다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필수제 8번은 패스하고 여기서부터 갈게요. 필수제 9번부터. 역함수 이거 5번 나네요. 말? 그건 하는데 지금은 안 해요. 그 필수제 12번까지는 걔가 필요 없거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하려고. 사실 제일 마지막 병은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필수제 9번으로 가서 자, 이 그래프가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얼마큼 평행이동 했냐인 거야. 근데 우리 평행이동은 아까 배웠을 때 두 번째 개념이었고 평행이동을 할 때는 우리 표준형으로 배웠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어진 유리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걸 한 번 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x-2분의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분모에 있는 x-2랑 똑같은 게 분자에 필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그대로 만들어주세요. x-2를 만들어요. 근데 갖고 있던 게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였네? 그럼 마이너스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붙이고 나서 내가 전개를 한번 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만든 게 마이너스 x 플러스 2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플러스 5니까 맞춰주려면 뒤에 플러스 3을 붙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렇게 약분을 했을 때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x-2분의 3이 되고요.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따라 붙을 거예요. 근데 이거 쓸 때 표준형 바꿀 때는 요거 먼저 쓰고 요거 쓰는 게 제일 편해요. 어차피 형태가 그렇게 나오니까. 자, 그렇다면 이 친구는 결국은 원래 어떤 아이였냐면 여기가 3인 걸 보니까 이 친구는 절대 안 변하거든. 그래서 얘는 y는 x분의 3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거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라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 넘길게요. 이 친구. 자, 그럼 정의역이랑 치역을 보고서 우리가 그래프가 어떤 아이인지를 찾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의역에 따른 치역이 어느 정도인가 인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정의역, 치역을 처음 배운 건 당연히 그래프를 통해서 정의역으로 갔으니까 이것도 표준형 바꿔야 되겠다. 같이 바꿔주면 x-1분의 똑같은 애가 필요해서 x-1을 만든다. 근데 갖고 있는 게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를 붙인다. 지금까지 만든 게 요건데 플러스 4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항의를 뒤에다가 붙인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쪼개주시면 x-1분의 2랑 요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2랑 이렇게 두 개가 남을 거예요. 여기 남기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래프가 어떤 Y인지를 얼추 그려보게 되면 x가 1일 때가 점근선이야. 그럼 x가 1일 때가 점근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일 때가 점근선이야. 그럼 한 이쯤이 점근선이겠죠. 이렇게 두 개 정선 그리고. 자, 그럼 그래프가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필요하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랑 1부터 2까지가 필요해요. 근데 그래프 개형이 얘가 지금 양수인 걸 보니까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랑 두 개가 있었을 건데, 자, 그럼 그래프를 일단 그냥 그리면 이런 애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었더니 0 넘으니까 마사거든요. 그럼 얘는 0, 마사를 지나는 유리함수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 그럼 이런 유리함수가 있었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을 봐요. 근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여기 어딘가에 존재할 거고요. 여기에서부터 얘는 등호가 있으니까 색칠을 해주시고 1보다 작을 때인데 그 이유가 x가 1일 때가 점근선이라서 이거보다 작은 것밖에 못 봤던 거지. 그래서 여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얘는. 여기를 보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녹색으로 내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빨간색으로 보면 마찬가지야. x가 1인 순간은 없었기 때문에 1보다 큰 거를 원했고 x가 2가 되는 순간까지를 원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빨간 부분이. 자, 그럼 이때에 대해서 치역을 찾을 때에는 치역이 의미하는 건 y가 어느 정도냐를 나타내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당연히 여기에 y 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에 y 값이 얼마인지가 우리한테 중요한 작용을 하겠죠. 그럼 이거 구해주려면 그냥 대입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 대입해야 돼, 여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요. 대입할 때 나한테 벌써 여기다가 넣어. 이게 실수가 안 나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6이라서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부분은 x가 2일 때였거든요. 그럼 2를 집어넣으면 0이야. 여기였어야 되네. 여기가 2다, 얘들아. 여기. 그래프 이슈. 여기가 2예요. 자, 수정해드릴게요. 이게 2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얘는 y가 0일 때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치역은 이때 내가 그린 그래프가 y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근데 우리 지금 녹색으로 그린 건 마3을 기준으로 밑에 있죠. 즉 얘는 y가 마이너스 3 이하가 나오는 부분이고, 이 빨간색 부분은 y가 0일 때보다 포함해서 그 위에야. 그럼 얘는 y가 0 이상일 때를 원하는 거겠다. 그럼 치역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당연히 집합으로 쓰셔야 하고, y가 얘가 이것도 쓸게요. 마3 이하이거나 또는 0 이상이거나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치역을 쓰는 거니까. 근데 그 밑에 있는 거는 치역을 주고서 정의역 구하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선생님, 집에서 읽어서. 이거 네. 이거 뭐? 이거요. 몇 번? y요. y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은 수를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했어요. 가능하긴 한데, 가능하면 한글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아서 그냥 이렇게 쓰면 그냥 또는 빼고는 한글이 없잖아. 이게 좀 더 간단하긴 하지. 근데 우리가 사실 익숙한 건 이거긴 하지. 이게 더 편하긴 해. 가운데 끼어있는 게.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정확하게 간결하게 알아볼 수 있게 쓰는 게 좋아서 그냥 확실하게 이거랑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바로 해볼까? 이거 188번을 그럼 바로 해보자. 이거 188번만. 나머지는 쉬운데 얘는 조금 어려워.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거라서. 그럼 일단은 표준영어를 먼저 바꾸고 그래프 개형을 잡아서 그 치역에 맞는 x의 범위가 어디인지 적어주면 돼요. 이거 아직 안 지울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유리함수는 대칭이라고 그랬어. 근데 어디에 대칭이냐면 기울기가 1인 직선과 마이너스 1인 직선 두 개에 대해서 얘가 대칭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유리함수 정확하게 어떤 애인지 몰라. A를 뭔지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B,5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유리함수는 대칭에 대해서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세 개가 있어. 첫 번째, 유리함수의 대칭의 기준이 되는 아이들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우리가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아까
원점 대칭이 나왔던 것처럼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봤을 때 P, Q가 뭔지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는 x 플러스 k입니다.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이동을 함에 따라서 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고, 세 번째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대칭 축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이 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이니까 뭐 딱히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칭의 기준이 되는 아이들은 점근선의 교점,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정도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얘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대칭으로 만들어주는 그 기준 점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대칭이야. 대칭인데 대칭으로 만들어주는 점은 한 개, 직선은 두 개가 있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점은 무조건 점근선의 교점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친구는 점근선의 교점이구나 라는 것을 캐치를 해줄 수가 있어서 표준형으로 돌려야겠죠. 그래서 주어진 유리함수를 표준형으로 돌려줍니다. 자, 근데 A가 있지만 A 있는 상태로도 그냥 해줄 수 있어요. 여기다 쓸게요. y는 x-1인데 내가 필요한 게 x-1이니까 일단 그냥 냅다 만들기. 근데 가지고 있는 게 ax라서 여기에다가 a를 달아야 하는 상황. 근데 지금 내가 붙이고 나서 보니까 ax-a네. 근데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건 일단은 마이너스 a가 없었으니까 얘를 없애주기 위한 플러스 a라고 달아요. 근데 그 다음에 분자에 마이너스 2가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2를 같이 달아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렇게 만나서 x-1분의 a-2 이렇게 만나서 플러스 a가 달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점근선의 교점은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다는 것은 x는 1만큼 이동을 했고 여기에 플러스 a가 있다는 것은 y가 a만큼 이동을 했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친구가 문제에 있는 b, 5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a가 5, b가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둘이 각각 구하라 그랬으니까 a가 5, b가 1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근데 이번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직선에 대해 대칭이라고 그랬어요. 이번엔 직선에 관한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유리함수가 나왔는데 사실은 문제를 어떻게 풀지 모르겠어도 일단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 이제 기본적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친구를 표준형으로 바꿔주게 되면 y는 x-1분의 x-1이 필요해서 만든다. 근데 2로 묶여져 있어야 되네. 근데 지금 내가 플러스 1이 내려면 플러스 3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거 표준형으로 돌렸더니 x-1분의 3에 요거 약분해서 나온 플러스 2를 달아줍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보니까 얘가 지금 대칭이 된다 그랬는데 아까 전에 우리 유리함수를 잘 살펴보면 특징이 있어. 어떤 유리함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 얘는 물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거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그랬지. 근데 우리가 이거를 대칭으로 만들어주는 두 개의 직선을 그려보면 그 두 개의 직선은 모두 원점, 즉 점근선의 교점을 지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가 두 개의 직선이 나와 있는데 얘네가 정말로 대칭으로 만들어주는 대칭축이었다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걸 알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점근선의 교점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했으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1,2였다 라는 것을 알고, 근데 대칭축이 1,2를 지난다 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x에 1, y에 2를 넣어서 a, b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a 값은 자동으로 a 1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다가도 1,2를 집어넣으면 b는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근데 대칭축이 되는 이 두 아이는 모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칭에 대해서는 문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섞어서 나올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 다음 거는 이 1분만에 할 수 있는 거니까 다음 거까지 하고 발전 예제부터 다음 시간에 할게요. 12번 그거 없었는데요? 말? 12번까지 못했죠. 12번까지 하고 13번부터 이제 역함수가 필요한데 역함수 구하는 것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12번까지 할게요. 자, 이 유리함수가 오른쪽 그림이랑 똑같대.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문제를 먼저 보게 되는데 저 식이 일단 일반형이야. x가 위아래 다 있으니까. 근데 일반형으로 나와 있지만 이 문제를 꼭 일반형으로 접근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토대로 찾아야 하는데 그래프 하면 표준형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표준형을 쓰는 문제다라고 캐치를 해야 하는 거고 문제가 일반형으로 썼으니까 이건 일반형 문제
문제야.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안 된다는 거. 자,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를 먼저 찾아볼게요. 알 수 있는 정보가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에서 점근선이 있고 y는 마이너스 2에서 점근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한 가지 정보는 여기 잘 숨어있는 0,-1을 지난다는 정보. 이렇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점근선을 알면 일차함수의 유리함수의 개형을 잡을 수가 있는데, 자, 분자가 뭔지는 모르겠어.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으니까. 근데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같다는 것은 x 플러스 1이 왔다는 뜻이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같다는 것은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들었다는 뜻이구나 라는 정보가 되겠죠. 이걸 만든 순간 얘는 끝. 얘는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0,-1을 대입해서 k를 찾는 일입니다. 자, 그럼 0,-1을 대입을 하게 되면 k-2가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 그래서 k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이제 우리 다 했네. 근데 우리가 지금 표준형인데 네,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건 일반형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걸 일반형으로 돌려주면 돼. 근데 우리 일반형으로 돌리는 거 지금까지 안 했지만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걸 통분해서 합쳐놓은 게 일반형이다.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1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2를 이거 분모에 맞춰가지고 통분을 해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 2배 한 해가 들어가야 되니까 2x 플러스 2가 들어가게 될 거고, 정리하면 x 플러스 1분의, 아시죠? 여기 괄호가 있고서 마이너스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분배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랑 얘가 만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랑 2가 만나면 마이너스 2인데 이 1이랑 같이 만나서 마이너스 1로 곱해요. 이렇게. 현재 찾을 수 있겠다. 그럼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 c는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각각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개념관리 숙제는 157쪽까지만 해보시면 돼요. 끝. 이거 안 하고. 그 뒤에 있는 건 다음 시간에.